부동산 곧 세금 폭탄이라. 이익의 82.5%가 세금. 이 말이 사실일까요? 일단 말입니다. 일단 사실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예, 그만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실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말입니다. 현재까지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이라는 내용에 보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정부가 한 해 동안 어떻게 경제를 끌고 갈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문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계획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 계획표에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양도세, 중과, 지금까지 유예라고 써놨어요. 유예. 그런데 이거 유예란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가느냐? 지금 현재까지는요. 계속 유예 해오면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에서 1년간이거든요. 그렇게 한시적으로 하다가 2023년에 또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도 연기가 됐죠. 올해까지. 올해도 이제 연기가 1년 동안 됐는데 올해 이제 5월에 가면 끝납니다. 2024년 5월에 연기했으니까 1년 유예했거든요. 그러면 2026년 5월 9일이면 끝나고요. 10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중과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다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거 없습니다. 최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이거 공제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본세율이 6에서 45%예요. 가격에 따라 좀 다르지만요. 최대가 45%입니다. 그런데 2주택자는 최대가 65%, 65%고요. 3주택자는 최대가 75%입니다. 75%. 75%면 75%에다가 지방세 7.5%를 더하면 최고 양도세 세율은요 82.5%가 돼요. 참 장난 아니죠. 지방세는 여기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지방세까지 포함을 하면 82.5%가 이게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얼마를 내느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내가 10억을 남겼어요. 집을 팔아서. 10년 보유한 집이에요. 10억을 남겼어요. 그러면 필요경비가 여기 들어가는 거 5천만 원 적용합니다. 뺍니다. 그러면 올해 5월 9일 이전까지 만약에 판다. 이러면 양도소득세가 3억입니다. 3억 1,043만 원이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5월 10일을 넘어요. 그러면 7억 1,088만 원을 냅니다.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게 세금을 완전히 폭탄처럼 두들겨 맞는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집을 2채 갖고 있는 사람들, 집을 3채 갖고 있는 사람들 5월 10일 이전에 집을 팔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팔까요? 아마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제 생각입니다. 안 팝니다. 아니 이재명 정부가 돈을 앞으로 계속 뿌린다는데 누가 있어 집을 팔겠습니까? 아니 돈을 뿌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건 누가 팔겠어요? 안 팔죠. 그럼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계속 버티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올리겠죠. 종합부동산세 올려도 집 2채 3채 있는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버티겠죠. 종합부동산세 올려서 안 되면 그 다음은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정부는요 대책이 진짜 무대책이에요. 무대책.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어느 누가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대로 되면 여러분 결국 거래량만 뚝뚝 떨어질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제는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서울 25개는 조정 대상 지역이자 투기 과열 지구이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3중 규제로 묶여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금 경기 12개 지구도 3중 규제로 묶여 있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내가 집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산다고. 예. 이 파는 사람도 안 팔 거라고 보지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보자고요. 서울이나 지금 웬만한 수도권에서 집을 살라 그러면 10억 원 넘어갑니다. 근데 대출해 줍니까? 대출 안 해주잖아요. 대출하려 그러면 여러분 대출이 LTV가 70%에 40%로 줄었어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돈을 몇억 원 가지고 있어야지 집을 산다는 이야기인데 불가능하죠. 대출 안 해주는데 어떻게 집을 삽니까? 대출을 굉장히 강화해 놨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봐요.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정부가 돈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고 보고 절대로 안 판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 싶어도 대출을 안 해주고 대출 통제를 해놨는데 어떻게 삽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창과 방패 아닙니까? 아무리 좋은 창으로 방패를 찔러도 그 방패가 안 뚫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아무리 좋은 창, 아무리 진짜로 좋은 방패 둘 다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강하다는 이야기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말입니다. 결국 정부의 정책은 또 한 번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줄어들겠죠. 많이 줄어들 겁니다. 아마 양도소득세 이거 하면 중과제도를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전방산업의 효과와 후방산업의 효과가 동시에 있는 쉽게 말하면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거 꽁꽁 묶어놓고 세금까지 폭탄으로 때리면 거래량도 확 떨어집니다. 그러면 2022년 거래량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가 2022년 10월이잖아요. 576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집니다. 왜 안 떨어지느냐? 세금을 계속 때린다고 하는데 왜 안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는 게 돈 풀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아직 정부가 또다시 전향적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5월 10일이잖아요. 5월 10일이니까 지방선거가 6월 3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올라가면 이거 때렸다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집값은 올해 집값이 장난 아닐 거라는 게 일반적이에요. 2025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42,611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을 보세요. 29,161가구입니다.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세금까지 올린다. 이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계속한다는 이야기니까 한번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 그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5월 10일 이후에는요. 세금이 3주택자의 경우에 82.5% 세금을 냅니다. 수익 난 것에 시세 차익에. 이야, 엄청나게 세금을 내는 거죠. 사람들이 집을 팔까요? 5월 10일 전에? 저는 안 판다. 여기에 방점을 둡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 돈 계속 뿌리잖아요. 돈 뿌리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그냥 들고 있지. 버티기를 하지. 저는 그게 이재명 정부가 잘못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답습,
정책에 대한 답습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집값은 통제불능입니다. 정부가 방법이 없어요. 돈을 뿌리는데 방법 있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잡으려고 그러면 대량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집값은 앞으로도 폭등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